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국내 최초 탐정방송을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탐정제가 우리나라에도 법제화가 되면 미제 사건, 또 미아 가출인 실종자들을 찾는 일을 이 탐정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죠. 오늘은요, 중국 장웨이제 아나운서 실종 사건입니다. 이게 뭐 국내 한 프로에서 이제 다루기도 했었어요. 보통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실종이 일어나면 이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시회에 시체를 가지고 박제를 시켜서 표본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전시된 인체 표본이 있었는데, 그게 실종된 장웨이제랑 같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되면서 어떤 이런저런 조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자,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뭐 거의 탑 인기 아나운서였다고 해요. 예, 굉장히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지요. 자, 장웨이제라는 여성이고요. 중국 다렌시, 이제 뭐 한반도하고도 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위치적으로 볼 때. 그 다렌시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아나운서 활동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장웨이제 여자가 다렌시 그 당시에 시장, 그 당시 시장이면서 뭐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불려질 만큼 그렇게 좀 유명한 정치인, 그 정치인 이름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인데, 다렌시 최고의 아나운서였던 장웨이제가 그 당시 시장이었던 보시라이와 내연관계입니다. 내연관계인데, 이제 은밀하게 내연관계가 아니고 좀 그런 관계를 주위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고 해요. 자, 보시라이는 다렌시의 시장이었고요. 차세대 거의 뭐 지도자로 주목받을 만큼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시라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범죄와의 전쟁, 뭐 부정부패 척결,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웨이제가 조용히 내연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고, 내연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막 과시를 하고 방송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눈총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이 뭐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자식도 있고.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구카이라이, 뭐 일본 사람 이런 것 같아. 일본 계열인가? 얼굴은 뭐 중국인 같은데. 자, 아내 구카이라이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걸 이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잔인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또 이제 내연남도 또 있었대, 이 여자도. 그 내연남, 영국인 내연남을 살인한, 독살을 한다고 합니다. 독살을 한 혐의로 이 사형 판결이 현재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제 감형돼서 무기징역으로 뭐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해요. 자, 이 여자의 직업은 변호사고, 남편 못지않게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부부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장웨이제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이 보시라이에게 아내 구카이라이와 이혼을 하고 나랑 살자, 뭐 이렇게 부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인들을 100%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남녀 관계인데. 자, 보시라이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내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구카이라이의 어떤 힘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결별을 선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이제 임신 8개월이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겠죠. 그거의 이제 핵심은 이 아내 구카이라이가 장웨이제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차 포인트.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꼴보기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퇴출시켰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방송에서 퇴출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자기 남편 아이를 임신을 한 게 8개월 정도 되었을 당시였다고 해요. 퇴출이 되고 나서 그냥 갑자기 증발을 합니다.
장웨이제라는 이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증발을 합니다. 실종이 돼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탑 아나운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나 어떤 영향력이 굉장했겠죠. 그래서 이 보시라이나 안에 쿠카이라이의 어떤 범행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반전이 생기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19년 현재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 동안 이 사라진 장웨이제의 생활 반응이 없어요. 실종이 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였는데 글쎄요, 실종이나 혹은 뭐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실종 상태가 오래되니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2012년이 됩니다. 2012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체 박제 사건이 이제 제기가 돼요. 자, 인체의 신비전이라고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2003년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때 이 광고를 엄청 하는 걸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실제. 자, 2012년에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인체 표본 전시회에서 사건이 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시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박제해서 이런 표본의 인체 표본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임신 8개월의 어떤 적나라한 그런 인체 표본을 보고, 이 임산부가, 박제된 임산부가 장웨이제이다 라고 그 어떤 행사에 참여했던 중국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쇼킹하죠? 그래서 이 중국 언론사 보신이라는 곳에서 이제 최초로 실제 해당 전시회에서 전시되어 있던 인체 표본이 장웨이제가 맞는지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얼굴 구조, 신체 골격이 닮았다. 그리고 뭐 눈, 코, 입의 어떤 배율, 그 다음 뭐 키, 발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맞다. 그리고 장웨이제가 실종될 당시에 임신 8개월이었는데, 인체 표본에 나와 있는 이 임산부 신체 표본도 임신 8개월입니다.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실종된 장웨이제. 자, 이 인체 표본을 어쨌든 이 사체를 공급을 받아서 이런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본을 제조하는 회사가 사실은 1999년에 다렌시의 인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인체 신비전에 납품하는 인체 표본 제조 공장의 이 80%를 이 중국에 설립된 이 다렌시 공장에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관련된 총 책임자가 보시라이의 아내 쿠카이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당시에 이제 보시라이가 시장이었었고, 다렌시에 이 다렌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가를 내줬어요. 내주고 이거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준 사람이 아내 변호사인 쿠카이라이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총 책임자로 주목이 됐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장웨이제 사건을 미국 이제 방송사 NTD-TV, 미국 방송사인 NTD-TV에서 장웨이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취재를 하던 중에 한 남자가 제보를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순더창이라는 중국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살해당한 시신을 비밀리에 인체 표본 공장으로 납품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다렌시의 모 호텔에 임산부의 시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갖다 달라. 이런 의뢰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 근데 그 시신을 얼굴을 보니까 장웨이제였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자, 중국에는요, 시신을 기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그럼 대부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이제 시신 기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신 기증 제도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체 표본에 필요한 어떤 시신들은 대부분 사형수, 사형수나 중국 노동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사망한 파륜궁 수련자들이다. 여러분 파륜궁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기수련하는 그런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뭐 공산주의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박해를 했다고요. 파륜궁 수련자들을.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실종되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문당하다 사망한 파륜궁 수련자 또 사형수 이런 데서 온 것이다 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또 이제 기이한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사형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8개월의 임신 사체가 표본이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가 자 사형수가 혹시 임신을 한 경우에는 출산을 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거기서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표본의 자궁에 태아가 또 온전하게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인체 표본의 주 재료로 공급되는 사형수의 시신 일리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출산을 하고 하는데 이 임신한 그 상태로 하는 건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인체의 신비전 이거를 기획하는 해부학자가 누군지 보면 해부학자인데 이제 신나치주의자라고 해요. 독일 사람이고 군터 폰 하겐스라는 사람인데 시신을 하여튼 어디선가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제 여기저기 인체의 신비전을 열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 제낀 거지 얘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시신을 불법적으로 매입해서 인체 표본을 만든다는 의혹이 이 사람한테 끊임없이 제공이 됐었대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자, 인체 표본 제작 공장을 여러 나라에 이제 다국적으로 이 사람이 세워요. 거의 뭐 사업을 하는 거야, 시체 장사를. 그 중에서도 이제 최대 규모의 공장을 그 당시 다렌시에 세웠는데 이 회사 이름을 다렌 호펜 생명공학사 이름은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다렌 호펜 생명공학사라고 만들어서 이 전체 인체 공급의 80%가 자 여기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체를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그냥 제작할 수는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막 화학연품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장기도 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제작을 한다라는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옷을 제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시체를 원재료로 해서 박제를 해서 이 전시회에 쓸 표본을 제작한다. 아주 짜증날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 이제 보시라이가 이 당시에 시장이었고 1999년에 공장 설립을 허가합니다. 자, 당시 보시라이는 이제 뭐 인기가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이제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이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고요. 또 이제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인기가 많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 자본 유치를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명분으로 외국 자본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공장 설립을 허가한 거야. 허가할 게 따로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아내가 변호사였고 하겐스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DNA 검사하면 발로 풀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약도 치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하는 건지. 자, 장 웨이지의 가족들과 중국인들은 이제 하겐스에게 임신 8개월 시체 표본이 어디서 났냐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겐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나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죠? 네. 임산부 표본은 본인 아내의 절친한 중국인 친구, 임산부 표본 얘는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 독일인 와이프겠죠? 와이프의 되게 친한 중국인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유족들이 신상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정웨이제가 아니라고 이 하겐스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중국인 것은 맞다. 냄새가 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절친한 친구다. 절친한 친구가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다롄에 이런 공장 세우러 왔을 것이고, 시장을 만났을 것이고, 시장의 와이프도 만나서 이제 법률 자문도 구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접촉을 했겠는데, 거기서 뭐, 지금 딱 느낌 자체가 좀 권력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접근을 한 거 아닙니까? 하겐스가, 그죠? 근데 굳이 아내의 친구다. 제 친구도 아니고 아내의 절친한 중국인 친구다. 아내가 중국인 친구가 있을 가능성도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만들어낸 주잡한 그런 변명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체다. 자, 불의의 사고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불의의 사고는 교통사고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별로 사고를 당한 사체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임산부이고 또 태아의 내용, 그 임산부의 어떤 골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신상을 밝히질 않아야 한다. 근데 중국인들이 시신이 장웨이제 것이 맞다. 위조 사건입니다. 이것도 위조 사건이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게 좀 있어요. 자,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인들이 전시회를 보고 알아봤지요. 중국인들이 전시회를 보고 알아봤다라는 얘기는 이 장웨이제가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라는 거가 팩트예요. 그 다음 중국인들이 전시회를 보고 알아봤어요. 누가 제보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신고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중국인들이 알아봤다고. 중국인들이 알아봤다라는 건 뭘까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민심이 전심이지 않습니까? 예, 임신 8개월이고. 자, 신체 조건, 얼굴형, 눈, 코, 입의 비율이 맞다. 눈, 코, 입의 비율이 딱 맞을 것 같진 않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올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자, 사체를 갖다가 이제 화학 어떤 그런 뭐 요법을 쓰겠죠. 거기다가 화학물도 치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얼굴이 좀 작아질 것 같아요. 그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눈, 코, 입 비율. 귀 모양을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는 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귀 모양을 한번 보시고, 키는 어차피 뼈잖아. 뼈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 서 있을 때 키를 물론 재지만 눕혀져 있지만 이 뼈 관절을 기준으로 하나를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발 사이즈도 바꿀 수는 없죠. 뼈가 있으니까. 눈, 코, 입의 비율 또는 귀까지의 비율은 조금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참조하고 키와 발 사이즈가 맞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잘 나가던 아나운서가 실종 후에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 이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8개월 임산부의 자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른 시장과의 내연관계, 그 관계를 왜 이렇게 막 과시를 했어. 그냥 조용히 하지. 그죠? 과시를 해가지고 눈총을 사니까 하여튼 이렇게 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2012년 전시는 이제 실종 이후에 얼마 안 된 상태니까 뭔가 지금 정황 증거는 다 들어맞는다. 그리고 순더창이 이제 자기가 살해당한 시신을 호텔에서 이제 인체표본 공장에 갖다 줬다. 돈을 받고. 근데 그게 이 장웨이제라는 그 사체가 확실했다. 그런데 이제 호텔에서 살해된 임산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 호텔, 다롄시의 어디 호텔, 몇 호에 있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라. 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시신으로는 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약을 먹여서 죽였거나 질식사했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게 피부나 이런 걸 어차피 다 이렇게 벗겨낸다고 처음에 이걸 만들 때 피부를 먼저 벗겨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 부위나 이런 부분들을 칼로 찔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식사, 액사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사체가 깨끗하단 말이야. 음독이나 액사. 근데 저는 질식사, 목 졸라 죽인 걸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고 신나치주의면은 좀 이상하잖아. 물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마루타 생체 실험이나 독일의 생체 실험, 독일에서의 어떤
뭐 이런 전쟁, 일본과 독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의학이 사실은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자, 일본에서 굉장히 머리 좋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 의학자들은 전부 다 이제 전쟁에, 태평양 전쟁에 동원이 돼서 생체 실험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A법 전범이 되잖아요. 그죠? A급 전범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무죄로 대다수 많이 풀려나요. 근데 그게, 미국하고 딜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의학적인 이런 기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막, 사람을, 산 사람을, 계속 온도를 낮추면서 몇 도에서 얼고 몇 도에서 죽고 몇 도에서 사체가 부러지고 뭐 이런 걸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온도를 높이면서 몇 도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몇 도에서 죽고 몇 도에서 어떻게 시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이게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실험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밀들은 이제 미국에 주고 여기서는 딜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더러운 짓을 안 하고 미국은 전쟁의 전리품을 많이 챙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시사적인 거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다면 댓글을 많이 보내주신다면 이제 뭐 개인 방송이니까 어떤 분야든 제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해부학자예요. 해부학자니까 하여튼 좀 이상한 인간인 것 같아요. 군터 폰 하겐스, 신나치주의고, 자, 그럼 누가 죽였을까요? 여기서 일단 결론을 좀 하고, 이 2탄에서 제가 이 중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자, 임신 소식을 듣고, 정치적인 야망이 큰 남편이, 처음부터 뭐 결별을 선언하진 않았겠지요. 이게 어차피 알려질 거니까 아내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아내가 또 미리 알아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혼 요구를 했지만 이 사람은 아내를 결정적으로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실종이 됐다. 혹시 남편이 죽인 건 아닐까요? 남편이 아니고 참 이 시장이 보시라이가 이 임신 8개월인 이 내연녀 장웨이제의 이혼 독촉, 그리고 자신과 함께 결혼할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칭얼대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 하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지요, 이 아내가.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살인 혐의로 그 자기 영국 내연남을 독살한 살인 혐의로 이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깜빵에 있다. 뭐 이런 어떤 전과를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아내가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신 8개월이 이제 자신의 아이가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길 그 남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과 전적이 있는 아내가 범인일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일단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뭐 프로파일링 할 때도 그렇고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더 멀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이 사실이라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건데 그 이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완전 인권에 대한 유린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체 신비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뭐 그런 이유들도 물론 있지만, 자, 이런 어떤 인명을 경시하는 인명 경시 풍조, 그 다음에 이제 보복을 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내연 관계에 있었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원인 제공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자, 사람을 죽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박제를 만들어서 그 자식까지 만든다라는 건, 만약에 이제 그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남편에 대한 복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이 남편의 심정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시장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잖아. 자, 자기의 내연녀가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자식이라면 8개월이면 거의 많이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사람
형태를 다 갖추고, 우리 팔삭동에도 사람의 노릇을 하잖아요, 나오면.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어떤 이 심정도 대단하겠다,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이 여자가 이제 범인으로 보여요. 자, 이런 거를 참 박제를 해서 이런 표본을 하는 인간이나 인간이 인간을 이거를 좋다고 보는 인간들이나, 저는 이건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의 뭐 프랑스나 여러 나라는 국가가 이런 행사를 취소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니까 뭐 거의 한 15년 이상 전이죠. 그 당시가 제가 한 20대 후반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는 많이 갔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이런 소풍 가듯이, 현장 학습 가듯이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막 와 되게 좋아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얘 있잖아요. 얘 신나치주의. 얘가 하여튼 엄청 좋아했대요. 돈이 되니까 한국에서 이게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호기심도 좋고 인체에 어떤 그런 미스테리가 궁금하지만 장웨이제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또는 설사 장웨이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임산부의 표본도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처럼 숨을 쉬고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어떤 또라이한테 장사 속에 희생양이 돼서 돈을 지불하고 신기해하고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사람을 모독하는 이러한 어떤 전시회는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부에서 이 당시 이제 인체 해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공급이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제가 이제 보니까 조회수가 뭐 거의 7천 조회수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시작한 건 좀 됐지만 구독하기를 좀 꼭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